여러분, 밤마다 바다 위에서 유령이 나타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공포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수조 원의 돈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실제 상황입니다. 거대한 유조선들이 갑자기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레이더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른 배에 몰래 기름을 옮겨 싣죠. 이른바 유령 선단이라 불리는 이들의 정체, 그리고 이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중국입니다. 오늘 별별 경제학에서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중동에서 총성이 울린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화약고에 불이 붙었을 때 그 폭발의 파편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경제의 심장을 관통하는지에 대한 아주 치밀하고 소름 돋는 보고서입니다. 왜 미국은 이란을 압박할까요? 단순히 핵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란을 때리면 중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지정학적 체스판의 이면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기괴한 진실은 숫자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식 세관 기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량이 공식적으로는 0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들어오지 않는 셈이죠. 하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매일 140만 배럴 이상의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령 선단이 그 답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유조선들이 공해상에서 만납니다. 마치 첩보 작전을 하듯 AIS라 불리는 위치 추적 장치를 꺼버리죠. 레이더에서 사라진 배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기름을 옮겨 담습니다. 서류에는 말레이시아산 혹은 오만산으로 둔갑합니다. 중국은 왜 이런 위험천만한 기름 세탁을 눈 감아주며 계속하고 있는 결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기름을 팔 곳이 없죠. 이때 중국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줄 테니 아주 싸게 줘. 이라는 눈물을 머금고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8달러에서 많게는 12달러나 싼 가격에 기름을 넘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중국이 이 어둠의 거래를 통해 아끼는 비용만 1년에 무려 7조 원에 달합니다. 앉아서 7조 원을 버는 셈인데 어느 나라가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결제 방식입니다. 전 세계 석유는 원래 달러로 사야 하죠. 하지만 중국은 이란 기름을 살 때 달러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네 돈인 위안화를 줍니다. 미국이 전 세계 금융망을 쥐고 흔드는 달러 패권의 사각지대를 이란과 함께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미국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누르는 것이 곧 달러의 권위를 지키고 중국의 화폐 야욕을 꺾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기름이 중국 땅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봅시다. 중국 산둥성에는 티파스, 티폿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민간 소규모 정유소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귀엽지만 이들이 중국 전체의 정유 능력의 무려 2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티팟 정유소들에게 이란산 헐값 원유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만약 트럼프나 미국의 압박으로 이 유령 선단이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유소들은 당장 내일부터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싼 기름이 없으면 마진을 남길 수 없고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니까요. 산둥성 경제가 무너지고 여기서 생산되던 저렴한 연료 공급이 끊기면 중국 제조업 전체의 가격 경쟁력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중동에서 기름을 싣고 중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길목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31%가 통과하는 그야말로 지구의 경동맥 같은 곳이죠. 이란이 만약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배들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험사가 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전쟁 위험이 고조되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거나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배 한 척에 수천억 원 하는 유조선을 보험 없이 운항할 선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실제 무력 충돌이 없어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80% 이상 급감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원유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 해협에 의존합니다. 이란 기름뿐만 아니라 사우디, 이라크에서 오는 기름도 다 여기서 막힙니다. 서울로 치면 경부고속도로와 서해 안고속도로가 동시에 끊기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래도 중국은 강대국인데 미리 대비해 놓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중국의 전략 비축유는 길어야 75일에서 121일치 정도입니다. 석 달도 못 버틴다는 뜻이죠.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 주도의 국제 에너지 기구 IEA 회원국이라 위기 시 서로 기름을 빌려주는 공조 체계가 있지만 중국은 그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인 거죠.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기름을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안타깝게도 러시아산 물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겨우 6%에 불과합니다. 중동의 거대한 빈자리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요즘 유행하는 전기차는 어떨까요? 중국이 전기차에 목숨 거는 이유가 사실은 이 에너지 안보 때문이기도 한데 아직 전체 석유 수요에서 전기차가 줄여주는 비중은 4%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속수무책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과 이란은 서로 뗄 수 없는 전략적 동맹이 되었습니다. 향후 25년간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까지 주고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역설적인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맞서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한다면 그것은 가장 친한 동맹인 중국의 목을 가장 먼저 조르는 꼴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이란을 편들자니 미국의 제재가 무섭고 이란을 압박하자니 유일한 에너지 파트너를 잃게 됩니다.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이 혼란을 지켜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중동에서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개오바, 핵을 포기하니까 저렇게 공격받는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겁니다. 중동 사태는 북한에게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시선과 군사력이 중동에 쏠려 있는 동안 동아시아에서 북한을 압박할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 이들에게 중동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변수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보이시나요? 중동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어떻게 중국의 화려한 빌딩 숲을 얼어붙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막히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전 세계 경제가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그 타격은 우리 한국 경제에도 도미노처럼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은 단순히 군인들이 지도를 펴놓고 싸우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 위안화 한 장, 그리고 보험 증서 한 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대한 생존 시스템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 이란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란의 반응이 아니라 베이징의 침묵 속에 숨겨진 공포입니다. 오늘 별별 경제학이 준비한 이란과 중국의 치명적인 관계 흥미로우셨나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뉴스 이면의 진짜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